예, 안녕하세요. 세네타출입니다. 제가 어저께 열받아가지고 나경원의 정치 자살이냐 황교안의 배신이냐 했는데 그거 올라가자마자 혹은 올라가는 와중인 것 같은데 황 대표가 최고위랑 같이 해서 이 나경원 그 원내대표 그 임기 연장, 저는 음모라고 부릅니다. 음모를 이제 주저앉혔죠. 그거 잘한 겁니다. 오늘 그 사정 좀 살펴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제가 이 황 대표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말 한 적 없는데 오늘은 좋은 말 하겠습니다. 잘했다 황교안, 그렇게 좋은 말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황 대표가 최고위를 내세워서 최고위에서 정상적으로 원내대표를 선거한다 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이게 이제 표현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저는 제 표현 방식대로면 원내대표 선거가 정상이고 원내대표 유임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대로 한다 이렇게 최고위가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최고위 결정을 이 의총이 뒤집을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 의총은 그 이제 원내대표라는 게 의총에서 뽑히는 국회의원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 의원총회에서 최고위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겠죠. 나경원 유임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미당에서 온 복당파, 구체적으로 이제 홍일표, 김세연, 또 복당파는 아니지만 정진석, 김태흠 이런 사람들 외에는 이 국회의원들 분위기가 나경원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해요. 따라서 뒤집힐 가능성 없죠. 그러니까 나경원이 깨갱하고 주저앉았죠. 오늘 잘 주저앉았습니다. 더 안 주저앉았으면 이제 백모 같은 자한테 많이 행패당하셨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는 늦어도 2월 10일 혹은 11일경 원내대표 선출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사실 주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결론 난 건 뭐냐? 이건 황교안의 배신이 아니었고 나경원의 정치 자살이었다. 여기에 이제 이 언론의 보도 태도를 한번 보죠. 특히 조선일보가 굉장히 심통이 났어요. 이 제목 보관한 거 보십시오. 김세연, 황교안에 속았다. 정진석, 혼자 정치해라. 나경원 불시민의 비박계 반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습니다. 이 사건을 황교안의 나경원에 대한 불신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본질은 뭐냐? 국회의원들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나경원에 대한 집단 반발입니다. 이제 그 사정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이 황교안은 이제 이 사건 이후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전투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바미당 복당파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홍일표 같은 경우에 헛소리를 하는군요. 황교안의 일갈은 이렇습니다.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 이거를 결사 저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 대표한테 권합니다. 물러나지 말고 결사 투쟁하십시오. 통과되면 이 필리버스터로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상대방이 무리수를 써서 만약에 통과시킨다. 그렇다면 상대를 나치 국가, 공산 국가를 획책하는 집단으로 프레이밍하고 그 프레이밍을 가지고 선거 전에 총력을 하십시오. 특히 제가 예측하기에는 판검사 등 현직들의 헌법 소원이 잇따를 것입니다. 또한 이제 홍일표 같은 경우에는 이 황 대표의 이런 메시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데 저는 요새 이제 이 사람들 얘기할 때 선거구를 제가 적시를 하려고 합니다. 잘한 사람이거나 못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인천 남구 갑에 사시는 우리 자유시민 유권자 여러분, 홍일표가 이런 헛소리 하는 인종입니다. 홍일표가 뭐라 그랬냐? 당대표는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정하는 절차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 권한은 당대표도 최고위도 아닌 의총에 있다. 이거 일견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말 자체는. 그런데 이렇게 잘 따지는 사람이라면 나경원이 사고 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냐 이거지.
나경원이 어저께 오전 메시지, 트위터가 아니라 오전 메시지, 이제 의원들한테 보낸 나경원이 발신한 메시지를 보면 결국 당대표랑도 상의 안 하고, 당대표가 의총 소집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의 주요 그 의원들,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의원들 한 10몇 명이랑 상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거 이제 선거도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또 원내대표 선거 하느니 제가 이 백의종군의 자세로 열심히 뛸 테니까 저를 그냥 유임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일 저지른 거라고. 일 저지른 거에 대해서 홍일표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요. 일 저지를 때 이게 또 간악하게 저질렀어요. 그 나경원이 의원들한테 보낸 그 메시지에 보면 오늘 오전에 이제 의총을 소집을 한 거예요. 의총 소집해서 이제 의제를 뭐라고 걸었냐. 나경원이 의제가 원내대표 임기 연장의 건. 그러면 이 의제를 딱 보면 원내대표 임기 연장이 뭐 굉장히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연장이 기정사실이고 정상적인 케이스처럼. 그렇게 말을 뽑아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거 말을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예외적 임기 연장 여부 결정의 건입니다. 임기 연장이 예외예요, 이게. 이게 비정상이에요. 기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적 임기 연장 여부 결정의 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 임기 연장의 건. 이거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나경원 씨 이런 사기질을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그 홍일표가 지적 안 하냐고. 홍일표가 지적해야 될 거, 의제 그 나경원이 어저께 뽑은 보낸 그 메시지의 제목, 의제 제목이 그 잘못된 거다. 그 시건방진 거다. 그 사기질이다. 이거 홍일표 지적해야지. 당신 그렇게 똑똑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떠나서 그래도 당대표가 의총 소집 권한이 있는데 당대표랑 상의도 안 하고 저지른 거, 이거는 아주 뻔뻔스러운 일종의 월권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현실을 따진다면 그래도 국회의원들 사이에 비교적 신망을 받는 한 10명, 20명들이랑 모여서 제가 요번에 임기 연장하는 편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정부 투쟁도 활발하고, 근데 저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장서서 제가 매를 맡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설득, 양해 프로세스 없이 혼자서 삑 저질렀냐 이거지. 그리고 나서 질질 짤라고? 사기치다 걸리면? 그거 왜 홍일표가 지적 안 하냐고. 그렇게 똑똑하시면. 자, 이런 헛소리가 이제 신문에 보도된 건 주로 이제 홍일표, 김세연, 정진석, 김태흠입니다. 근데 헛소리가 3인 3색이에요. 자, 김세연, 이거 저 복당파죠. 뭐, 당을 뭐 이제 뭐 해체해야 되고, 자기는 뭐 해체가 아니라 뭐 완전히 새로 거듭나야 되고, 자기는 불출마하겠다고 그러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직은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이상한 초식을 발휘했던 사람이죠. 부산 금정입니다. 여기는 아예 뭐라 그러냐면, 황한테 사기당했다라고 말해요. 뭐가 사기냐? 황이 엊그저께 왜 당직자 일괄 사표 받았잖아요. 그때 사표 받을 때, 제대로 할 줄 알고 사표 줬는데 황이 엉터리로 했다 이 소리야. 아마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장 그때 자기 사표 냈나 보지, 당직자니까. 자,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김세연이 나경원의 임기 연장을 부결시킨 최고의 결정은 당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여기에 김세연의 정말 틀딱스럽고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이 나타납니다. 당 지배구조라고라? 야, 김세연. 너 지금 당이 주식회사냐? 주식회사는 지배구조가 있지. 그러면 최대 주주가 김무성이고 너는 한 주요 소액주주냐? 주요 마이너 주주냐? 난 너라고 부를게. 하도 황당해서. 당 지배구조? 어디서 한국말을 개쌍스럽게 배워와서 당 지배구조. 만약에 영어로 이거 써보세요. 저 사람 정치 세면 끝납니다. 파티 거버넌스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이라는 건요. 그 지역에서 뽑은 국가대표입니다. 여기 잠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의 거주지를 저도 제주에도 출마할 수 있고
뭐 부산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지역 주민이 뽑은 국가대표예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200년 전에 이 영국 보수주의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가 브리스톨에서 출마했을 때 뭐라 그랬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대리인,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의 지역 이익을 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대표자, 즉 여러분이 영국이란 나라의 구성을 위해서 뽑아준 국가대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지역사회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그러한 안건이 국회에 회부된다면 저는 마땅히 국회에서 국가 이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사정 아시고 뽑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200여 년 전에 그런 말을 하는 대형 정치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함에도 뽑아주는 그러한 민도가 도달되어 있었다. 여기에 영국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는 건 한 명 한 명이 그 지역에서 뽑힌 국가대표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당 지배구조. 이게 어디서 배워 처먹은 말버릇이에요, 이게. 당신은 공산당이나 나치하셔. 레닌이 소유하고 있는 당 지배구조. 혹은 김일성 북한 노동당 해도 좋겠네. 영세 가시는 김일성 수령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당 지배구조. 이게 어디서 배워 처먹어서 몇 선씩이나 했다는 인간이 당에 대해서 지배구조, 파티 거버넌스, 이런 위험하고 개무식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김세현이가 뭐라 그랬냐. 원내대표 경선 공고를 당대표가 한다는 규정을 과대 해석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야, 당대표 너는 바지야. 경선 일자 공고나 하는 게 네 자리지. 네가 주도해가지고 원내대표 유임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어.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말은 맞는 얘기야. 근데 바지는 아니에요. 나경원이가 먼저 물어봤어야 돼. 나경원이가 황교안한테 물어봤어야 되고 당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그거는 김세현이 아닥이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도리에 왜 황교안이 찬물 붓냐 이거예요. 뭐 이런 상스러운 인간이 있어.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당 운영 정말 곤란합니다. 지금 협박 중이에요. 또 나가려고. 밤에당 한번 나갔다가 기어 들어왔으면 됐지. 또 나가려고. 또 기어 들어오려고. 너 걸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정진석, 저랑 사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또 제가 옛날에 정진석 의원의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85년도에. 한국일보 기자할 때 잡혀갔는데 그때 정진석 의원 아버님이 내무장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 아버님 덕분에 제가 고문도 안 당하고 풀려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원래는 제대로 가서 감옥을 한 3, 4년 살아야 될 건이었는데 그때 감옥 들어갔으면 이제 87년 6.29 때 나왔겠죠. 그러니까 한 2년 한 3, 4개월 살았어야 될 사건이에요. 85년 여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진석 의원님 선친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 것을 어레인지한 정진석 의원께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랑 술도 먹고 친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헛소리 한 거 맞습니다. 이 사람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유권자들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살벌한 놈이에요. 나 사적으로 친한 건 친한 거고 공적으로는 내가 할 소리 해야겠다. 친황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황교안 정치. 일리 있는 말이에요. 20년 의정 동안 이런 경우 처음 봐. 황교안과 최고위가 나선 거가 처음 보는데 나경원처럼 아무한테도 상의 안 하고 자뻑 혹은 자가발전한 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의 자뻑 자가발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거라고. 그 얘기는 왜 얘기 안 하나? 그 다음에 김태흠, 충남 보령 서천인데 이 사람 무슨 이렇게 굉장히 살벌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는 먹힐지 모르겠는데 타 지역 가면은 표현이 아주 과격한.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이 사람 세월호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반의 부동층을 쓸데없이 자극하는 표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후보 때 김무성이가 뭐라 그런 적 있냐.
2008년 광우병 때 그 군중을 공권력으로 쓸어버려야 했습니다. 간땡이가 부은 소리예요. 지금 투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리 그 첫째 우선 공권력을요 그런 식으로 투입해서 사람을 쓰르면은요 피바다가 벌어지고요. 피바다가 벌어지면 대한민국 정치 빠개집니다. 내가 이명박이가 그 북악산 뒷산에 올라가서 질질 짜면서 아침이슬 불렀다는 거에는 배꼽을 잡고 웃고 경멸을 했지만 그때 공권력으로 쓸지 않은 것 그 진압 방식 자체는 맞는 방식이에요. 그냥 매 맞고 견뎌가야 돼요. 그거. 아쉬운 건 그때 과학자들 또 의사들이 나서서 야 거짓말 하지 마. 이거 그거 아니야. 라고 대대적으로 전문 지식층들이 나섰어야 되는데 그때 안 나섰어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 같으면 나설 거라고. 그런데 김태흠 말버릇이 그렇다고요. 상대방을 공연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자극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 나는 보수요, 나는 우파요 하면서 자기 선거구에서 순진한 이 농촌분들한테 표팔이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잘난 체하는 헛소리 하죠. 뭐라 그러냐. 나도 나경원 안 좋아하지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 게임에 황교안이 너 왜 의원 받지 않다는 인간이 왜 끼어드는 거야?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야비한 짓입니다. 셋 다 보면 아주 야비해요. 말이. 왜냐? 그렇게 원리 원칙 따질 것 같으면 애초 원인을 제공한 나경원부터 패야 돼요. 야, 너 당대표가 바지냐? 그래도 그 사람이 의총을 소집하냐 마냐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날짜 정하고. 너 당대표랑 협의했냐? 그 다음에 야, 너 기본이 정상이 임기 만료야. 임기 유임이라는 건 비정상이야. 물론 앞으로 뭐 선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유임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과연 이때까지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끌어왔는지 안 끌어왔는지 우리 의원들이 별로 그렇게 안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어. 너 주요한 의원 한 10명, 20명하고 그래도 한번 얘기해봤냐? 각 계파의 의원들하고. 특히 저 강석호나 유기준 이런 사람들 출마한다고 지금 이미 출마에 변했는데 너가 그 앞에다 대고 싸대기 때린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래? 이 얘기 왜 안 하냐고. 김세연, 정진석, 김태흠. 그렇잖아요. 홍일표도 그래요. 똑같아요. 이런 식의 발상이에요. 홍일표는 인천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경원의 임기 연장 음모에 대해 너희 뭐 했냐 이거예요. 저는 음모라고 부른다고. 왜냐? 당대표랑도 상의 안 했어. 각 계파의 주요 인사랑도 상의 안 했어. 혼자서 퍽 저지른 거예요. 그럼 음모지. 특히 나경원이요. 가관인 게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여러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딱 목에 힘주고 제가요. 임기가 연장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총선 때 원내대표가 바로 나경원입니다. 그 다음 말은 안 했죠.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야, 나한테 잘 보여. 꿇어 임마. 그 소리 아니야. 이거 나경원이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여러 군데서 하고 도는 소리예요. 저 인격 모독 아닙니다. 이거 나 증인 세울 수 있어. 나경원 씨, 꼬우면 나 고발해 보셔. 당신 이 말 여러 번 하고 다녔다는 건 나 여기저기서 들었어. 이거 얼마나 개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제가요. 임기가 연장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총선 때 원내대표 하겠죠. 이런 어디서 차라리 밥그릇을 탐내는 개들이 훨씬 더 인격적이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나경원이 그런 말 하고 다녔다는 소문들 다 알 텐데 그때부터 그럼 김세연, 정진석, 김태흠, 홍일표 바른 말 한 적 있어요? 나 대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말 하면 남들이 듣기에는 내가 그때도 원내대표 할 거니까 나한테 줄 서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이 그런 처지입니까? 몸 낮추세요. 이 소리를 김세연, 정진석, 김태흠, 홍일표가 한 적이 있냐고. 공개적으로. 그래 놓고 지금 뭐 어디에다 이렇게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와가지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어제 12월 3일 날 나경원이 발신한 의제
임기 연장의 건, 이게 뻔뻔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원래는 예외적 임기 연장 결정에 관한 건이에요. 임기 만료가 원칙이고 임기 연장은 예외라고. 이거 지적하지 않잖아, 그 인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경원이가 의원들이나 당대표와 교감 없이 자뻑 자가발전했을 때 반발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그 안에 저랑 친한 사람도 있어서. 니들이 나경원 똘만이냐? 니들이 나경원 시다발이냐? 자, 제가 이 나경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야, 저 백모가 나경원이랑 무슨 뭐 원수졌냐? 아니에요. 저 옛날에 나경원하고 저기 박원순 붙었을 때 그 나경원 그 따님이 다운 증후군 앓은 걸 가지고 상대방이 공격을 했다고. 왜냐하면 다운 증후군이 이제 피부나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 자제의 피부 관리를 위해서 그 강남에 피부관리병원 갔는데 그 엄청나게 가격도 부풀려서 뭐 천문학적 한 번에 뭐 500만 원이라고 거짓말 쳐가면서 상대방이 나경원이 그런 그 황제 피부관리 센터에 다닌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해서 아니다. 그건 자제분이랑 꼭 관계된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뉴델리 주필하면서 2번, 3번 글 써가지고 카바도 해주고 또 그 나경원 그 저기 뭐야 그 캠프에 야, 이거 빨리 대응해야지. 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캠프가 대응을 72시간인가 늦췄어요. 넋이 빠져가지고. 그것만 빨리 대응했어도 박원순한테 이겼죠. 그런데 나경원을 그런 사람이 왜 지금 나경원에 대해서 이러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입으로는 투쟁을 하는데 행보로는 문재인 586의 간첩 아닌가 할 정도로 적극 협조했습니다. 어떻게 협조했냐. 첫째, 예산심의 적극 협조했습니다. 둘째, 법안심의 적극 협조했습니다. 셋째,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 처리를 합의했습니다.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넷째, 미국에 가서 비굴한 헛소리를 했죠. 저희 자한당이 선거 이기도록 트럼프, 김정은, 북핵 그 관련 정상 미팅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비굴한 헛소리를 했잖아요, 미국 가서. 다섯째,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 등에 관해 국회의원, 당뇨, 보좌관, 비서관 등에 대해서 교육을 완전히 방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요새 저희 자유시민본부에서 이제 권역별, 선거구별 조직 만들어지면서 이거 가지고 지역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을 해가지고 팜플렛 전하고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해보면 이 사람들이 감이 없어. 몰라. 공수처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자유한국당 그 지역구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려와. 그러면 도대체 당을 어떻게 이끌었냐 이거야. 그 다음에 6번째, 국회의원들의 제안 완전 묵살했습니다. 어떤 제안이 계속 올라왔냐, 국회의원들이. 공수처 이 연동형 비례대표 이거 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원내대표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요. 아, 지금 상임위 계속 해야 됩니까? 상임위에서 이제 저기 뭐 법안 심의하고 뭐 예산 심의하고 이러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상임위별로 알아서 하세요. 그거 총대 매는 게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상임위 거부한다. 상임위별로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개판이 어딨냐고요. 이게 간첩이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경원에 대해서 지금 아까 지금 얘기한 저게 김태흠, 정진석, 홍일표, 김세연 이런 사람 몇 명 빼고 또 복당파들 몇 명 빼고는 요번에 나경원 주저앉힌 사건에 대해서 아 이거 잘 당했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왜냐면 의원들이 복장이 터져갖고 원내대표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알아서들 하세요. 이게 간첩 같은 소리죠. 그래서 나경원 날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나경원 전비가 좀 화려합니까? 이 탄핵을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 11월에 사드 반대 방미단, 자기는 반대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같이 간 사람들 다 반미할 사람들이에요. 그때 뭐 조배숙, 정동영, 그다음에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랑 가서 미국 방미했잖아. 그럼 자기가 방미를 안 했어도 결국 사드 배치
반대 방미단에 들러리 쓴 거 아니요. 이렇게 얼빠진 사람이라니까. 요번에 일 저지르는 거 보세요. 유임을 하려면 의총에서 유임되는 거니까 의총 소집 권한이 있는 당대표랑 미리 교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의총에서 결정이 돼야 되니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래도 신망이 있는 한 10명, 20명 사람들, 각 계파에. 저도 이렇게 사람들 뽑아보면, 충남에 누구, 충북에 누구, 대구에 누구, 경북에 누구, 그 다음에 부산에 누구, 경남에 누구, 그 다음에 서울 같으면은 서울에 한 서너 명, 그 다음에 경기에 한 서너 명, 인천에 누구. 저도 이렇게 뽑거든요. 사람들을. 한 10명. 그냥 앉아서 저는 국회의원들 잘 몰라요. 좀 사정 아는 사람이랑 앉아서, 야, 거기 인물 누가 있냐?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냐? 또 다른 의원들한테 욕 안 먹는 사람 누가 있냐? 욕 좀 덜 먹고, 그래도 형님 아우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국밥이라도 어울려서 먹을 수 있고 그런 친화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 뽑아보면 한 10명, 20명 나옵니다. 그럼 나경원이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히 원내대표 새로 뽑는 게 정상이니까 나 원내대표 출마하겠다라고 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유임되는 순간 출마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완전히 이제 일종의 실없는 짓 한 게 되니까 의회 당사자잖아. 하나도 안 말하고 퍽 저질러 버리잖아. 자뻑 자가 발전을.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 놓고 그거 안 통하면 질질 짠다 그래요, 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중차대한 시국에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 날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 날렸고요. 차제에 집에 돌아가서 쉬시도록 내년 공천에서도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날아가세요. 빠이빠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사탄파 내부 분열입니다. 이 사탄파가 제가 보기에는 둘로 좀 나눠져요. 하나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탄파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국면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사탄파가 있습니다. 오신환 이런 사람은 변화를 시도한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공수처법 논의됐을 때 밤이당에 의해서 자기 의사에 반해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부터 해촉당했죠. 근데 그게 불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한번 들어간 사람이 그만두려면 본인 의사여야지 당에서 해촉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헌법 소원을 해놨는데, 헌재가 당연히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의 개 같은 존재가 돼 있으니까 궁뎅이 밑에 깔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신환이 공수처법에 관한 투쟁을 불씨를 지핀 사람입니다. 근데 주호영, 요번에 사실은 이 필리버스터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살라미 전술,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분리시켜가지고 하는데 말려 들어가서 사실은 며칠밖에 못 막을 그런 상황인지 두고 봐야 돼요, 이거. 그런데 주호영이 아무튼 간에 이 국면을 전면적인 전선을 형성하는 국면, 전면전 전선 형성 국면으로 바꾸는 작전을 짜낸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현주. 이 사람은 탄핵 참여하는지 탄핵 참여 안 하는지 뜨뜻미지근하죠.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그때 다들 몰려와서 그렇게 언론에 속아서 탄핵하는 게 그렇게 일종의 정상인 것처럼 됐기 때문에 나도 거기 휩쓸려서 했을 뿐이다. 오케이. 거기 말 돼요. 그럼 지금 나와서 공개적으로 살벌하게 참여해야지. 그건 안 해. 하지만 나름 강성블록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시도하면서 며칠 전에 당 준비위원회 한다면서 보니까 국대 떡볶이 대표님, 아주 이빠른 소리 하는 분, 이런 분들이랑 같이 움직이시더라고. 여기도 좀 나름 뭔가 변화를 꾀해보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들. 전면전과 전투성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전투성 강화되고 전면전 벌어지는 거 오케이다 이거요.
그 점에서 비록 사탄파지만 사기 탄핵에 같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지만 이러면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참여하는 쇼 좀 하고 그러면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뭐 가야 된다 그래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사탄파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죄송합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 또 생각 있는 그런 당뇨들이 뭐라고 부르냐, 황꺼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황꺼벙을 바지로 만들어 놓고, 바지 황꺼벙 플러스 배신 나 땡땡, 저게 땡땡 처리한 건 이 나 대표에 대한 그 나경원 씨에 대한 그 이런 그 약간 비하적 언어가 성적인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땡땡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바지 황꺼벙 플러스 배신 나 땡땡 이 체제로 묶어놓고 손발을 전면전 전투성 방향으로 자유한국당이 치닫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조중동을 받들어 모시고 살겠다. 이런 악랄한 사탄파들이 있죠. 김세연, 요번에 홍일표 이런 건 그냥 날려버려야 돼요. 요번에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처신을 보고 저건 진짜 개준의 정이 없다. 저건 구원해 줄 방법이 없다라 그랬고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밟아버려야 할 사람, 그 다음에 괜찮은데 저 정도면 그래도 탄핵 참여 쇼라도 한번 부리면 같이 가야겠는데 그래야 될 사람이 둘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수처 반대 이 문제가 이제 주요 전선이니까 지금 이 책자를 많이 뿌려야죠. 제가 돈이 뭐 한 1억, 2억 있으면 막 공짜로 드리겠지만 또 공짜로 드리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100권에 발송비 포함 1만 원 받습니다. 요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까지 얼마를 뿌렸냐? 약 5만 권 뿌렸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한 200여 분들이 개인 돈을 이런 식으로 보내서 거기에 100권, 200권씩 보내드려서 뿌린 게 5만 권쯤 돼요. 이번 일요일이 되면 5만 권 다 또 떨어져서 지금 추가로 5만 권 주문해 놨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거 싸움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계속 뿌려가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죠. 이제 같은 거죠. 내일 가자 국회로 공수처법 막으러 국회의원 300개 의원실을 방문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점잖게 방문할 겁니다. 반드시 문자로 미리 참여 신청해 주세요. 그래야 의원실을 배정해 드립니다. 연고가 있는 의원실로 목요일 날 오후 2시 국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민원실에서 정정당당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아주 그냥 호화 출연진, 백모 박사님만 빼고는 전부 다 호화 출연진입니다. 총 출동하는 징용 판결에서 지소미아 공수처법까지 문재인 정권의 동맹이탈과 헌법 파괴 음모라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아직 몇 석 남아 있습니다. 200분 넘어갔고요. 거기가 한 300석 되기 때문에 문자로 참가 신청해 주십시오. 12월 5일 목요일 날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이고요. 이춘근, 그 다음에 조성환, 그리고 이호선, 홍지수, 박영아, 최원목, 김철홍 이런 아주 호화 출연진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마지막 광고 말씀 10초만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요새 보면 엮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역별, 선거구별로 이렇게 엮이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좀 열심히 뛰어주실 만한 분들, 특히 연배로 봐서 30에서 한 60 정도 사이, 그리고 저녁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3330-1142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